다섯 번째인데, 미국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지도 않고 또 기업 담당자를 직접 컨택할 수도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대체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고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투자할 때는 이미 그 시세가 주가의 그 펀더멘탈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고 이미 올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 40에서 70% 확신 정도 생기면은 액션을 해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그래서 100% 확신될 때까지 공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40에서 한 70% 확신하는 구간에서는 대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 확신할 때는 이미 주가에 모든 정보나 모든 펀더멘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 있고 먹을 놈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로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입니다. 기분 좋게 오늘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국 시장은 거의 7천에 가까울 정도로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금요일 날 끝난 상태로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지수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수들이 거래가 신고가에 되고 있다는 거하고 실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많이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버릴 부분은 버려서 나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기준, 저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운영의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하면은 조금 뜬금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CFA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과라고 하는 거는 루트 넓이 곱하기 깊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넓게 아는 게 중요한지 깊이 아는 게 중요한지, 이 문제에 있어서 텍스트에는 깊이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깊이 알고 그래야지만 의미 있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리서치를 하고 또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이건 일반적인 텍스트에 반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고 성과를 크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굳이 쓴 거는 분산을 위한 분산 자체가 성과를 크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한마디로 이제 백화점식으로 늘어나 봐야 성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전체 수익률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백화점식 분산 대신에
리서치가 된 종목 위주로 집중을 하는 게 성과에는 특히 이제 장기 성과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리서치를 할 때도 얇게 널리 얇게 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개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중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전체 수익률은 각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 이 종목으로 100% 또는 200% 수익 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는데 그래서 얼마나 샀어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날 거를 뭐 전체 포트 비중에서 1% 사는 것이 아니라 30%, 50%날 거를 전체 포트 비중에서 한 20%, 30% 가져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 30% 내외, 최소한 S&P 500이 한 10% 정도 오를 때 한 30%, 40% 그 수익을 내면서 시장보다도 크게 아웃해서 가는 그런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연수익률로 한 26% 정도 하면은 1억이 10년 후에는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 뭐 이론적으로 20% 세금이 있으니까 2억 정도 세금 내고 1억이 10년 후에 한 8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회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단기 변동보다 추세 및 방향성인데 이건 미국 주식의 고유한 특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맞추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갔을 때 좀 많이 번 것 같은데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세금 낼 당시에 장이 별로 안 좋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그리고 펀더멘탈의 방향성이 좋은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황이 어떻고 종목의 순환매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단기 매매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원래 있었다면 그 추세 및 방향성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미국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지도 않고 또 기업 담당자를 직접 컨택할 수도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대체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고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투자할 때는 이미 그 시세가 주가의 그 펀더멘탈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고 이미 올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 40에서 70% 확신 정도 생기면은 액션을 해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그래서 100% 확신될 때까지 공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40에서 한 70% 확신하는 구간에서는 대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 확신할 때는 이미 주가에 모든 정보나 모든 펀더멘털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 있고 먹을 놈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국한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1,500원, 1,300원, 1,400원일 때 느낌들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선뜻 예전에 보았던 환율이 1,200원, 1,300원인데 지금 1,500원 가까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지금 1,500원 수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러에 향후에 2,000원 될 가능성이 높은지, 1,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같은 500원 차이인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열에 한 8, 9 정도는 1,500원에서 1,000원이 될 가능성보다는 2,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의 가치가 여기서 더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환율은 미국 투자에서 그 결정적 팩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양국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인데 결국에는 오랜 동안 보면은 양국의 경제력 차이가 결국 환율의 결정 요인일 수가 있는데, 경제력 차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실질 GDP의 성장률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축이 그 환율의 역축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우측의 Y축이 그 환율의 역축인데, 밑으로 갈수록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고요. 위로 갈수록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막대로 된 게 한국하고 미국 간의 성장률 차이인데,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었던 때가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 좀 중간에 이제 IMF가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1,000원 초반, 좀 환율이 원화가 좀 약세로 갔다면 한 1,200원까지 이렇게 움직였었던 때가 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정도 보면은 미국의 성장률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률 차이가 원달러 환율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는 한 원화는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 리쇼어링 정책이나 적극적인 어떤 글로벌 패권을 갖기 위한 정책 자체가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을 못하겠다, 이거는 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결정적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1분기 GDP가 나왔는데 이제 거시 쪽으로 좀 매크로 쪽으로 좀 들어가서 매크로 얘기는 좀 잘 안 하는데 이번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1분기 GDP가 나왔는데 2%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그 셧다운 영향으로 해서 0.5%가 나왔었고요. 기저가 좀 낮았기 때문에 1분기에 성장률이 좀 높게 나왔다는 평가도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어떤 쪽이 미국의 성장률을 드라이브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민간 투자가 이번에 8.7%가 나왔고요. 이 민간 투자는 거의 AI 캐펙스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AI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이 이전에 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문별 기여율 추이를 보시면은 2% 중에 한 1.5% 정도가 민간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는 한 1%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 익스포트,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 정도 기여를 했고요. 정부 지출 한 0.7%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성장 동력은 AI 쪽이라는 점을 1분기 GDP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빅테크들의 실적 플러스 캐펙스 투자의 어떤 가이던스를 보고 JP모건에서 과연 캐펙스 투자가 이전에 3월 말에
가정했던 거랑 지금 추정한 거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내놨는데 26년 캐펙스, 27년 캐펙스, 28년 캐펙스를 26년 3월 말 현재 했던 거하고 추정했던 거하고 26년 4월 말 현재 추정했던 거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캐펙스가 677빌리언이었는데 이게 4월 말에 보니까 6.8% 상향 조정된 723빌리언 달러로 추정이 됐고요. 27년에는 761에서 850빌리언, 그리고 28년에는 802빌리언에서 904빌리언까지 캐펙스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또 캐펙스가 어떻게 상향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1분기 실적 나온 상황에서 내후년 것까지 캐펙스 상향 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쪽에 투자 빔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면은 4월 말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가 30.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225가 16% 올랐고요. S&P 500이 10%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하고 유럽은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 한국이 56.6%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미국 순입니다. S&P 500 보면 연초 이후 여전히 10%도 못 오른 상태라서 글로벌 증시에서 올해 유난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만 지수가 4월 한 달에만 38.4% 오르면서 최장기간 연속 상승 일수를 기록을 했고요. 상승률로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러셀 2000, S&P 500, 다우지수 순이고요. 필반 지수가 연초 이후에 49.6%가 올랐고요.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한 50%대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내 말씀드렸듯이 올해 필반 지수만 제대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자신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섹터 보시면은 구글의 영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4월에 18.4% 올랐고요. IT가 17.4%가 올랐습니다. 자유소비재도 11.7%. 연초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S&P 500의 중심 섹터인 커뮤니케이션, IT, 자유소비재가 4월에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에 에너지 섹터가 30.7%가 올랐고 소재가 11.8%가 올랐습니다. 4월 등락률 종목별로 보시면은 엄청난 그 퍼포먼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인텔이 114% 올랐고 AMD가 74%, 샌디스크가 72.6% 올랐고요.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53.1%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34.6%, 구글이 33.8%. 구글만 제외하면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4.379%로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증시 전체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압박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MC 지난주에 열렸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끈 주도한 마지막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주가 및 포워드 PE 보시면 포워드 PE로 지금 20.8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E가 한때 높았던 게 23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8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면서 주가하고 동일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섹터별 이익 추정치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보시면은 53.2%가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들었거든요. 근데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역성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일회성 요인이 포함이 됐는데 구글 같은 경우 비상장 회사들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아진 것이고요. 그 부분이 S&P 500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3월 말에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13.1%에 불과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27.1%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은 YTD로 인텔이 17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콘 테크놀로지도 90% 올랐고요. 그리고 AMD도 68.4% 올랐습니다. S&P 500이 채 10%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들의 특성은 여전히 AI 인프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이번에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고요.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고용지표, 미시간대 서베이가 나오는데 그냥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팔란티어, AMD, 코이런트, ARM,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AI 소프트웨어하고 CPU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쪽에 주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는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성장률하고 EPS 그리고 영업이익률 쪽만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1분기에 73.9%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6.99%, 약 57%가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룰 오브 40라고 보는데 룰 오브 40가 131.2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인데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 73.9%로 예상했던 매출 증가율이 2분기 때는 67.7%로 둔화되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57%에서 56.7%로 좀 둔화되고 룰 오브 40도 126.1%로 좀 둔화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2분기에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의 전체 센티멘트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순환매, 확산, AI에 의한 파괴 혁신 등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지만 병목이 발생하고 전방 시장이 커지는 기업들의 모멘텀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 및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군들은 기회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거스르고 다른 생각, 다른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포트를 구성했을 때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장이 나쁘면 나쁜 대로 나와의 경쟁, 그리고 피어 그룹과의 경쟁, 그리고 시장과의 경쟁에서 모두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챌린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챌린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전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고 시장과 피어 그룹과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인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